시장 상황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강남 집값 보면 야 이게 뭐야? 네. 흑석동에 최근에 아크로 리버하임이 흑석 네. 7구역 재개발한 전용 84가 31억 2천만 원.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뭐 노도강까지도 안 가겠습니까? 8월 정도에 아마 첫 대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추석 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는 했는데 전제 조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정된다면 네. 세금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빼고 저는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서울 집값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카드를 다 쓸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하고요. 세금 규제하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촬영 기준 바로 어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날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촬영인데 오늘 그 아침부터 네. 이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막 의견이 막 진짜 막 분분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누가 뭐 총리 되니 누가 뭐 국토부 장관 되니부터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뭐 세금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소장님한테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대선 그 결과를 보시면서 뭐 어떻게 그냥 보셨는지 그냥 뭐 총평 뭐 그냥. 뭐 우리가 다 예상을 해가지고요. 네. 뭐 특별히 기대나 설레임이나 아쉬움은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만큼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미 발표되기 전에 네. 많은 영상들을 여러 군데 가서 찍어놔서 네. 내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고 네. 아침에 결과를 봤는데 네.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네. 영상을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네, 결국에 이제 민주당 당선을 뭐 어느 정도 다들 예측은 했었단 워낙 말이죠.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게 네.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뭐 마지막까지도 이제 여론조사 공표는 안 했습니다만 네.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네.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라는 약간 두려운 마음 또는 집값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기대되는 마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정권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누가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이 어떤 안에서 또 정책이 기회를 나오고. 찾아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크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으로 이제 집값 방향성이 지금 대선 전에 막 서울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이런 기조가 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조가 바뀔까요? 기조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조는 저는 정해지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기조가 상승세로. 상승세로 네. 서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얘기고요. 이제 지방은 다른 얘기입니다. 양극화는 이미 벌어졌고 네.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도 없겠죠. 네. 집값이 상승하지 않은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네. 칼을 들이대 가지고 우리 세금을 갑자기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네. 이런 정책은 후보 시절에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 뜨거운 맛을 한번 봤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괜히 어설프게 규제를 했다가 사실은 정권 교체가 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할 정도로 아마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 전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데 시장 상황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강남 집값 보면 야 이게 뭐야? 네. 흑석동에 최근에 아크로 리버하임이 흑석 네. 7구역 재개발한 전용 84가 31억 2천만 원. 강남 3구 용산구를 빼고 네. 뭐 고급 주택들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인데 그것도 대형도 아니고 아파트 전용 84 국평이 31억을 넘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강남 3구 용산구 입장에서 보면 흑석동은 약간 동생이잖아요. 네. 약간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인데 야 막내 동생이 30억이면 우리는 도대체 뭐한겨? 우리 집값 올라가는 게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요. 마포하고 성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같은 형제인데 쟤는 왜 저렇게 치고 올라가지? 야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주인 입장에서는 성동구도 최근 계속 신고가, 네. 한진
뭐 행당 한진 뭐 네.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옛날 한진이 행당역 바로 역세권에 네네. 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유명했던 이유는 뭐 가성비가 좋아서 유명했잖아요. 뭐 전용 84가 옛날 얘기입니다만 5억대에 뭐 살 수도 있었고 네. 약간 만만한 아파트 세대 수도 많고 역세권인데 뭐 그래도 뭐 괜찮아 아파트는 좀 오래됐어도 뭐 괜찮아라는 수준에서 들어갔는데 그게 최근에 15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평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 계속 마포도 신고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옥수 금호동이나 마포 공덕 주변에 마레프라든지 뭐 힐스테이트나 이런 아파트들이 신고가 나오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구축들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흐름이라면 이게 갑자기 달라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뭐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어서 뭐 풍선 효과로 뭐 재지정을 해서 풍선 효과로 부작용이다라고 하면 주춤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주 물량이 네. 2026년 내년이죠. 부터 아마 한 4년, 5년 정도는 크게 줄어들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냐라고 하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네. 새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빵 공장도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이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고 금리 인하 기존은 5월 금통위 때 한번 내렸고 아마 하반기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출 금리를 얼마나 조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미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다 지정됐고 토지 거래가까지 묶였는데 네. 더 나올 규제가 또 뭐가 있지? 세금 정도, 보유세 정도 올리거나 뭐 이렇게 세제할 수 있는데 정부는 세제는 손 안 대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올라가죠.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손 안 대겠다고 했는데 집값은 올라갑니다. 강남 3구, 용산구의 한강 벨트 올라가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최근에 영등포도 올라가고 광진구 당연히 올라가고 뭐 승북구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뭐 노도강까지도 안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딜레마잖아. 이거 무슨 손을 대야 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강남을 손을 대야 될까? 아니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을 규제로 묶어야 될까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취임하고 한 달 정도는 정신이 없을 거고 한 달 지나면 8월 정도에 아마 첫 대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추석 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서 이제 공급 대책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억제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이 약간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바람을 멈추지 않으면 산불이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나오긴 할 텐데 그게 뭐 대출 규제일 건지 아니면 뭐 세금을 뭐 중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아예 토어제를 뭐 묶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로 보세요? 아,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뭘 해야 되지? 저는 우선은 그 대출을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 와중인데. 대출을 막는다라고 하면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7월부터 스트레스 대사를 3단계 하잖아요. 네. 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대출을 규제한다는 게 LTV를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규제 지역은 지금도 LTV 얼마 안 나오는데 네.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비규제 지역들은 70% 80%씩 막 나오니까. 비규제 지역은 나오죠. 근데 네. 지금이 비규제 지역들 강동이나 뭐 이런 네. 지역들은 이제 뭐 그렇게 좀 틀어 막을 수는 있는데 70% 80% 나오는 분들은 또 생애 최초나 이런 분들 아닌가요? 네. 일반적인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70% 80% 받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방향성 자체가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처음으로 집 사는 분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 받아서 사겠다는데 틀어 막아버리겠다. 네. 그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고민이고 네. 특히 이제 문제가 이제 강남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서초구 강남구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들 지역은 저는 이제 송파구도 이제 포함이 되고 용산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과연 소득 시장인가?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소득 대비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물론 네. LTV는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사지 않으면 못 사는 시장인가? 원베일리 70억 네. 뭐 60억 아파트가 과연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사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저는 적어도 강남 3구, 용산구에 대해서는 소득 시장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저는 이동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현금으로 산다. 뭐. 현금으로 사든 부모님이 뭘 상속을 해주든 증여를 해주든 건물을 주든 무슨 식이든 내가 자산이 있든 기존에 아니면 1주택이 있든지 1주택이 네. 있는데 팔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태서 사든가 사업 소득이 있거나 뭔가 그런 개념의 시장인 거지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다. 물론 자금 출처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죠. 뭐 큰 네. 병원을 운영하는데 현금 다 주고 사면 아무래도 뉴스도 나올 것 같고 돈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거 올라본들 얼마 오른다고. 내가 50억짜리 사가지고 2배 올라도 50억인데 내가 3년 일하면 50억 버는데 네. 괜히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라는 걸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뭐 하지 않을 것 같고 대출이 나오면 활용은 하겠으나 돈이 없어서 대출 받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포나 송동이나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먹히는 시장인데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관리가 이제 네. 명분으로 까는데 가계부채 관리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 규제를 하기에는 저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본다면 네. 먹힐까요? 저는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시절처럼 뭐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이제 DTI 규제가 시행되게 되는데 집값이 좀 잡힐 때가 돼서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 구매 욕구가 약해진 상태에서 LTV만 하다가 DTI 규제를 딱 때리니 이거 뭐지? 네. 신선한 충격에 먹힐 때가 돼서 먹혔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DSR에 그것도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까지 풀로 적용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규제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효과 그래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못 잡는 이유가 최근에 집을 사는 이유는 똘똘한 한 채잖아요. 네. 극단적인 불안감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은데 뭐가 불안하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안 사면 이제 못 따라갈 것 같다. 네. 자산 격차. 그리고 이제 돈 없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어차피 내가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고 네.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뭐 강북이나 저 노도강이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2021년 가격보다 내려온 상태이기 네.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리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는 분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마포에 2채가 있거나 뭐 용산에 성동구에 한 채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2채를 합치면 한 30억? 한 40억 정도 자산 네.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전세 가격을 뺀다든지 하면 좀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상급지로 다가 여차하면 강남 3구나 용산구로 갈아타야겠다. 이왕이면 반포나 압구정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반포 25평이라도 좀 갈아타고 싶다라는 마음을 작년까지 네. 막 알아보고 있다가 올 초에 어떡하지 하다가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좀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토지 거래가고 여기 네. 풀려서 집값이 막 올라가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재지정을 합니다. 잠시 주춤하다가 한 달 만에 또 올라갑니다. 이제 멘탈이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아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10억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네. 갈아타고 싶은 집을 지금 한 6개월? 7개월 만에 10억 정도 올라가는 걸 보니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 안 되겠다. 강남 3구 안 되니까 송파구로 사든 토지 거래가에 묶이면 성동구로 사든 뭐라도 사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구매 욕구가 불안감 때문에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대출 규제가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일단 저는 안 먹힌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는 할 겁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저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는 했는데 네. 2022년이었나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시절에 2022년 6월인가 7월인가 제가 긴가민가한데 뭐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네, 맞아요. 막 큰 소리예요. 사실은 집값이 좀 비싸긴 했으니까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2년 한 12월 되니까 진짜 떨어지니까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네. 미계약 나오고 집값 떨어지니까 2023년 1.3 대책 확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정치인 말은 믿을 게 안 된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는구나. 그럼 지금 또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정된다면 네. 세금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빼고 저는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뭐 판교, 과천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카드를 다 쓸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하고요. 세금 규제하고요. 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하고 무슨 규제를 하는 거지? 공급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잖아요. 공급이라고 해결한다는 얘기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대학교 입학하려면 이제 몇 년인가 10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아빠가 차 사줄게. 이게 뭔 소리요? 이게 그럼 지금 당장 뭘 하게 되면 차라리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사줄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듯이 네. 너무 길어요. 공급은 사실상 알잖아요. 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떤 정부가 온다고 해서 공급이 빨리 진행이 된다? 1기 신도시 이재명 정부가 하면 1기 신도시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까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성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공사비 올라가게 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시공사는 올려달라. 조합은 올려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조합원들이 반발하니까 잘못하면 또 탄핵당하잖아요. 네. 조합장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재건축하거든요. 그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뭐 1단지, 2단지, 3단지, 네. 5단지 있잖아요. 다 입장이 틀려요. 용적률도 그렇죠.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단독 단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통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삐그덩삐그덩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며 또 지금은 미주알 고주알 다 줄 것 같지만 지자체가 기부 체납이라든지 네. 공공 임대를 완벽하게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까. 서울시도 신속 통합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마치 간이고 설계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은마아파트 공공 주차장 넣겠다. 주민들은 이게 뭔 소리요? 우리 명품 아파트 만들어야 네. 되는데 갑자기 웬 공공 주차장? 대치동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공공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조합원들이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한강 뷰를 또 임대 아파트도 네. 왜 니들만 한강 뷰를 보니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은 우리도 볼 게 없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저는 1기 신도시도 똑같이 생길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특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뭐 간소화시켜 준다는데 인허가도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나중에 더 진행되면 또 이주 대책 저는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하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네. 폐지. 물론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더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라도 그런 것 해야. 중에 한계고 그거라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실용을 강조하잖아요. 야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실용이야. 시장에 맡겨두고 네. 규제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세금 규제하지 않고 공급을 하고 좀 맡겨줄게. 강남 좋아. 니들 그들만의 리그 인정해줄게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저는 실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제 초안이 제가 왜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계속 반대했으니까. 네. 윤석열 정부 때도 풀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했고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안 해줄 것 같은데 해줬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국회니까. 국회도 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해줬는데 해줬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다른가라고 이거 생각할 봐라. 수 있겠죠. 좀 다른데. 역시 다르네라고 인식을 하는데 저는 제초안 폐지도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격렬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야 이거 부자 감세고 네. 이거 한다고 과연 재건축이 빨리 돼? 아니에요. 근데 이거 굳이 왜 해줘야 돼? 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보완을 해줄 수는 있겠으나 보완해 준다고 해서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지역 지정과 세금 규제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서울 집값 올라가는데 우리 지켜볼게요. 한 1년은 지켜보고 판단할게요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니들 뭐 하냐라고 해서 안 좋아지고 규제하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니 어차피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는 한강벨트는 좀 다르지만 강남 3구, 용산구는 또 지지 기반이 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세금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매수세 자체를 좀 잡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 아니면 할 게 없다니까요. 뭘 하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지금 이 상승세는 더 좀 확산되죠. 확산될 수밖에 지금 없으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네. 송도하고 동탄신도시 임장을 갔다 왔는데 조용하긴 합니다. 뭐 거래는 좀 돼요. 역세권 주변은 이제 거래는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거래가 되고 뭐 소폭씩 올라가는 가는데 서울처럼 폭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과천, 판교, 분당 집값이 최근에 거래량 또 늘어나고 올라가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 봐라. 그러면 바람을 타고 용인 수지까지 움직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광교 결국 동탄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시간 문제다. 물론
모든 지역, 뭐 수도권, 뭐 예를 들자면 특정 지역을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뭐 수도권의 약세 지역이라고 한다면 안성, 네. 오산, 뭐 의정부, 포천, 또 인천 외곽 지역들 신도시 말고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까지 단기간에 뭐 불이 번지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라든지 또 역세권 주변의 인기 지역들은 저는 시간 문제다. 그러면 이 불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간 문제인데 정부는 지켜보겠는가? 네. 아마 새로운 국토부가 만들어지고 장관이 선임이 되고 하면 회의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개입을 한다. 그러면 세금 규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보유세를 올리느냐, 양도세, 뭐 중과세를 유예시킨 걸 네. 다시 이제 우리 다음부터 이제 연장 안 해줄 거야. 네. 뭐 너 지금 팔려면 팔어라고 이제 겁을 좀 주든지, 그럼 시장에서 이제 겁을 먹을 건지, 규제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지, 한강벨트,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또는 판교, 네. 과천 정도를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을 할지, 투기 과열 지구까지 지정을 할지, 그 토지 거래가를 할지 안 할지,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이고 숙제고 내부에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겠으나 저는 순서의 문제지 한다. 왜?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한다고 집값 못 잡습니다. 네. 알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결국에는 처음부터 패키지로 아예 나올 수도 있고. 한 방에 강하게 때리든지 네. 한 번 때리고 한 2달 후에 때리든지의 순서의 문제지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